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다. 아, 여전히 싸갈스가 바갈스다. 대통령 개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 그 개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지. 유경욱 전 행정관 증인이 출석해서 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내가 위직을 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유경욱 행정관 정 증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실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메시지의 결과가 뭐냐 앞에 다 빼놓고 그럼 유경욱 증인은 오늘날 자기가 샤넬백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김건희가 무슨 짓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무뎌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재판정을 능욕하고 법정을 모독하는 게 너무 자주 벌어지니까 또 이러네. 그렇죠. 아니 심지어 김건희 보면서 최순실은 선녀였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최순실이 그리 선녀는 또 아니었을 텐데. 아, 그렇죠. 선녀는 아닌데 예. 사람들 왜 그러냐? 예. 김건희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되게 옅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맞습니다. 변호인도 이 똑같다라고 봐요. 이 전략이다. 야, 정말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네. 야, 그 이제 이 변호인들이 대부분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용현 측 변호사들만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한두 번 깽판 친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이상민, 윤석열 이쪽도 다 매한가지인데 너무 사악한 무리들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옅어져 보이고. 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참, 가관이다. 어디서 얘기가 안 나온 건데 어디서 얘기가 안 나온 거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 정어리언들 지금 댓글이 폭발할 지경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와 지금 댓글이 지금 넘쳐나요. 와 지금 2분 뉴스 구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요. 그날에 김용현 변호인단이 감찰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 재판부에도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건희 재판부에도. 김건희 재판부의 김건희 변호인단은 네. 김용현 변호인단처럼 강렬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같은데. 예. 그냥 뭐 근데- 최지우 변호사 유명한 예, 양반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마치 뭔가 다 같이 하나로 짠 듯이 예. 굉장히 센 폭언들을 일삼는 거예요. 아니 최지우 변호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람들 다들 작정을 하고 왔구나. 예. 제가 왜 그거를 의심하냐면 예. 오자마자 이제 변호인단이 뭘 하냐면 중계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카메라 위치를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근데 카메라가 다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인단이 많으면 예. 자리를 바꾸고 싶대. 근데 저 옆에 자리는 여기는 특검 자리인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중계에서 법적인 변호보다는 자기들의 뭔가 지지층 이런 결집하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지금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김건희 변호인단도. 그렇죠. 이게 하나를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예. 이게 한 움직임이구나. 예.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무서운 점인 겁니다. 야, 이거는 제가요, 뭐 제가 현업 기자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그 재판이 너무 많이 열리니까 지금 뭐 통신사 기자들, 뭐 이제 지상파 기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나눠가지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한 번씩 다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분 뉴스는 이래서 귀중합니다. 지금 바로 이분 뉴스 찾아가지고 내가 구독을 해야 돼, 그죠?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저 이분 뉴스한테 받은 게 뭐가 없어요. 짧게 하나 더 풀자면은 예, 또 있어. 며칠 전에 여인형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무릎 꿇고 반대했다. 네. 그래서 보도 형태만 보면은 여인형이 그래도 뭔가 계엄에 반대하려고 했던 것 같구나. 무릎 꿇고 반대했다니까. 만류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데 오늘날의 그럼 여인형 씨의 모습은 어땠나? 네.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다. 아, 여전히 싸갈스가 바갈스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 반대했다는 것도 예. 대통령 개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술을 마시고 조금 내가 이거 군은 준비 안 돼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상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게 반대되는 말을 하지 하다 이제 예. 대통령 그 개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지 예. 강력하게 개엄은 절대 안 됩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유튜브 하면서 늘 소비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에 나온 한 문장 텍스트만 딱 보고 그랬네. 비상계엄을 여인용이도 뭔가 만류한 것처럼 말렸다라는 식으로 무릎 꿇고까지 빌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나오니까 그걸 텍스트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그래도 좀 정신 있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파 뉴스 이런 거는 1분 30초짜리 아니에요, 리포트가. 그 안에는 여인형이
이러면서 사실 그 끝까지 보시면 여인형 이러고 대답해요. 그렇죠. 오,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대답을 하고 여인형이 막 이렇게 눈빛 같은 걸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싸갈스 바갈스였을 때 간첩 사령관이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1분 30초짜리 지상파 리포트를 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 안 나오고 비상겸을 만류했다라는 이런 장면만 나오다가 갑자기 여인현정 반첩 사령관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봐도 여인영이가 만류한 것 같지? 영상 그 리포트를 봐도 만류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체 맥락을 딱 보시고 풀 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재판 영상 중에 풀 영상 좀 긴 영상을 보시거나 실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게 컨텍스트가 맥락이 기사는 너무 여인영이 만류한 것처럼 나오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인형이 증인신문을 봤는데 네. 그 메모가 있어요. 계엄 이전에 2024년 11월 5일 날 작성된 메모인데 그걸 네. 이제 특검 측이 물어봐요. 여기에 리더십 불충분, 히읗, 이응, 지읒, 조기 교체가 무슨 의미냐? 예. 그런데 이제 여인영 씨가 답을 안 해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반성한다면 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더니 이게 도대체 계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측이 맞아요. 말을 이어갑니다. 자, 히읗은 합참의장, 이응은 연합사 부사령관, 지읒은 지작사령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전이 되죠. 자기가 계엄이랑 관련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계엄과 관련 없는데 방첩사령관이 합참의장 조기교체를 논합니까? 전혀 안 맞죠. 계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는데 예. 그러니까 그날 뭐라 그랬냐면 검사들이 네네. 내 기억 이 핸드폰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서 검찰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보면은 야 무릎 꿇고 반대하긴 뭘 반대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전히 싸갈스가 바갈스인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작전 굉장히 오만한 작자예요. 오늘 오전에도 여인형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또 그걸 들고 왔는데. 자, 오늘 잠깐만. 오늘 방송이 너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 우리 대본대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워.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야, 사실 대본 보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인형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인형 얘기 해주세요. 그렇죠. 네. 오늘도 여인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변호인단에서 물어봐요. 계엄 당일날 어땠었냐? 네. 특별하지 않은 보통 평범한 날이었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영화 대사예요? 계엄만 생각한 것처럼 예. 말하는데 나 이 부분 상당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시에 처장들 음주와 이 통신 축적상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한 이유가 얘가 계엄을 일으키려고 그랬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 야, 근데 그 지시 내렸던 애들 다 술도 먹고 했는데 무슨 계엄이야? 예. 그냥 보통 평범한 날과 똑같은 지시였기 때문에 네. 이 내 부하 군인들이 술을 먹었던 거야. 평범한 날에 주장. 술 처먹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평범한 날에 술 처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네. 그게 뭐가 평범한 거야?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근데 네, 본인은 통상적인 그냥 날이었다. 나는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있다. 전혀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여인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인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들어가셨던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첨언해가지고 첨가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작년 11월 4일에 네. 여인형 핸드폰에서 김현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번 그렇죠. 국감에서 이슈였었던 네. 막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불러라 했는데 사실 김현지라고 하는 걸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작년 11월 4일에 여인형 핸드폰에서 김현지, 강위원, 음. 정진상, 이석기 이 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4명의 명단은 왜 적었냐라고 하니까 김용현 당시 장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불러준 사람 4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11월 4일 19시 12분에. 그런데 오늘 이번에 왜 그러면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김현지 띄우기에 열심히였는가? 예.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김현지라는 사람을 찍어놓고 있었고 윤어게인 쪽에서 예. 이게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형이라는 사람이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메모를 한 것이다. 11월 4일인데 11월 4일에 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가장 많이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현지라는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치인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이제 빠꾸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김용현이 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여인영한테 불러줬을 것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계엄 때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네.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나오는 추정이 네. 이 공통점이 이제 이석기 전 의원 빼고는 이재명 성남 시절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라고 해서 잡으려고 했을 것이다. 네. 이러한 추측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계엄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오늘날 국감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띄우기를 계속했던 거는 지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주목해야 될 게 김건희 재판입니다. 네. 김건희 재판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유경욱 전 행정관 증인이 출석해서 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내가 위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뭔가 유경욱 행정관 증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진실을 실토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좀 솔직하게 말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메시지의 결과가 뭐냐 앞에 다 빼놓고 그럼 유경욱 증인은 오늘날 자기가 샤넬백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냐. 예. 22년 7월 6일 건진법사 처남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유경욱 행정관에게 백을 줬다 그래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받았다잖아. 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까지 인정이 됐어. 네. 주고받은 건.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위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박영지 앵커님을 여기서 만나서 네. 이렇게 쇼핑백으로 샤넬백을 줬다. 네. 이것만 작성되면 되는데 네. 줄 때 샤넬백이랑 네. 인삼이랑 있었을 텐데 쇼핑백에 담아서 줬냐? 예. 아니면은 어떤 박스에 줬냐? 예.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줄 때 담았던 수단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한다고요? 못해요. 그러자 왜지? 그래서 그 반응이 딱 나옵니다. 재판부가. 야, 샤넬백이 흔한 것도 아니고, 백을 백대를 줬어요? 아니면은 백을 샤넬 쇼핑백에서 줬어요? 대답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대답을 안 해요? 부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쇼핑백으로 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쇼핑백이냐, 네. 샤넬백이니까 샤넬 쇼핑백이냐 물어보는데, 예.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아. 그러니까 재판부가 답답한 나머지 옆에 배석 판사가 물어봐요. 본인 샤넬 브랜드는 알긴 아시죠?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준 거라 특별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예. 의심스러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예. 돌려받았다 그러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건국대 앞에서 받았대요? 거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받았어요? 누가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래요. 뭐야? 그러면 돌려주기로 했다는데 돌려주러 온 사람이 본인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알아요?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차에 있었는데 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연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차를 어떻게 알아보고 본인 차로 갔습니까? 네.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서울이 한복판이니까. 또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있다가 옛날에 예. 건진법사가 자기 차량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려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게 지금 말을 계속 돌리니까 근데요. 막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예. 그래서 재판부가 결정적으로 그래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럼 돌려받을 때 그 사람이 백만 줬습니까? 뭘 담아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습니까? 거기에서 진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건진법사 처남이 유경욱 행정관에게 안 주고 최재형의 디올백처럼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줬다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 어떻게 줬는지.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유경욱 증인이 재판을 갑자기 불출석해요.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횡방이 묘연해졌어요. 왜냐면 유경욱 증인이 나와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면 대조해보면 딱 나오거든 답이.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탔죠.
어디 갔나 했더니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를 특검이 압수수색하는데 문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음. 김건희랑 윤석열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 문을 열어준 게 유경욱 행정관이 거기 있던 거예요. 맞아요. 개밥도 줘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아 실제로 거기 있었대요. 네. 네. 그리고 또 불출석했던 정지원 행정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정지원이도 거기 있었대요. 이거는 제가 다른 기자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정지원 기자를 만났다 한 걸 직접 전해 들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유경욱 증인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결론은. 네. 김건희의 거짓 진술을 강요해서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에 또 말이 바뀌는 게 카트에다가 맞아. 보따리인데 예.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다고. 자, 아까 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쇼핑백인데 쇼핑백을 잘 기억 못한다 그랬죠. 예. 여기는 카트 보따리로 받았대. 예. 지금 말이 아예 안 맞죠. 아. 그러니까 김건희로 직접 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안에서 잘라내려면 유경옥 씨가 받은 걸로 되면 김건희까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인영 얘기하다가 유경옥까지 온 이유는 언론 보도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그러니까 외피적인 부분들, 문장들이 재판 전체를 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오, 명확합니다. 야,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보도만 맞아요. 보면 얘네들이 실토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카트 부분을 딱 보고 나서 저도 어떻게 봤냐면 유경욱과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와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도 면회 다닌다. 지금도 면회를 다니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를 다 서로가 모의해서 재판에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특검이 이제 결국 입증은 특검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핵심 퍼즐을 증인이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 대답을 계속 바꾸거나 하지 않거나 재판에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죠. 네,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시는데 이게 이렇게 쫙 이어지면은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요. 그쵸.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예. 이 시간대마다 요일마다 이제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게 기자분들도 이제 상황이 예. 여의치 않으니까 예. 연결되지 않고 예. 그냥 오늘 재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만 나오니까 예. 해설이 조금 약간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맥락 저널리즘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드러난 현상만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단편적으로 계속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영의 유경옥의 말은 사실인데 맥락을 좀 알려줘야 된다. 그 맥락을 이분 뉴스가 에이, 사람이 참 예의 바르네. 이분 뉴스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